자, 오늘 해수의 특징에서 우리가 해수의 염분과 이제 해수 단원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좀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단원은 그렇게 중요 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또 약한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고 뒤에 또 열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단원이 조금 더 좀 똘똘한 강력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단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수의 염분 부분 보겠습니다. 염류라고 하는 것은요, 바닷물, 여기서 지금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이 지금 현재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녹아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자,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염류 중에서 자, 짠맛을 내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바닷물 맛을 봤지. 그지? 바닷물 맛을 보면 짜잖아. 그 짠 가장 주 원인 누구 때문에 짠 거다? 염화나트륨 때문에 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쓴맛은 마그네슘 때문에 이제 짜다라고 되어져 있지. 그래서 제일 많이 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염화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때문에 좀 짠맛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자, 해수 1000g당에 염류는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조금 궁금했나 봐. 그래서 꼭 계산을 해봤어. 얘네들은 꼭 계산을 해보더라. 그지? 귀찮게. 자, 이렇게 해수 1000g에 우리가 얼마나 염류가 녹아 있는지를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염분의 단위를 갖다가 우리는 퍼밀 또는 PSU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바다를 평균적으로 염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가 됐냐 하면 35퍼밀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35%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 35%이란 말은 1000g에 해수 1000g 각 전체적인 전 세계 바다를 다 1000g씩 퍼온 거야. 1000g씩 퍼 와가지고 자, 계산을 해봤더니 염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35가 나왔는데 이 35라는 말을 이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35의 개념. 35%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염분이 35%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해수 1000g 속에 소금, 우리가 염분을 조금 쉽게 말해서 염화나트륨인데 우리가 왜 아우 이거 소금 들어나와 이랬잖아 이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 염분은 35g이 들어있고 물이 965g이 들어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35%이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다? 해수 1000g 안에 염류 35와 물 965로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우리가 좀 더 실수 없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염분의 영양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햇빛이 많으면 짜겠죠. 물이 빨리빨리 증발하잖아. 그지? 소금만 나고 물은 증발하니까 더 짜겠죠.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도 만약에 육지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강물의 양이라든지 하천의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염분은 훨씬 더 높아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빙하가 안 녹아. 빙하가 많이 녹으면 염분이 조금 옅어질 거고 빙하가 안 녹으면 염분은 높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물이 섞이면 염분은 연해질 거고 물이 섞이지 않으면 염분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일일이 다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자, 역시나 마찬가지 증발량이 많거나 담수 물의 유입이 없으면 염분은 높아. 그지? 그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바다 표층에 염분 분포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외우면은 안 된다. 그자? 자, 적도가 햇빛이 제일 강하겠지 친구들. 그지? 그러면 적도가 햇빛이 제일 강하니까 적도에서 바닷물의 증발이 가장 많을 거야. 그러니까 적도가 염분이 당연히 제일 높을 거야. 적도 쪽으로 봐봐. 다 빨간색이지. 그지? 그런데 이제 중위도는 아무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자, 봐봐. 지금 적도 부분에 염분 쪽이 어떻게 되어 얘는 지금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지? 자, 지금 적도 부분은 염분이 낮은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라고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도 쪽은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야.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염분은 떨어져. 그러면 중위도 쪽은 적도에 비해서는 비가 좀 적게 오겠지, 그지?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염분은 높다. 비가 안 오면 염분은 높다. 그 다음 고위도로 가면은 빙하가 존재하지. 그지? 그러니까 빙하가 아무래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빙하라는 건 물이 얼은 상태지. 그지? 얼음이지. 그지? 그러니까 염분은 어떻게 봐야 된다? 낮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저위도 지역, 지금 적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햇빛은 많이 내리쬐고 있지만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열대 우림 지역이죠. 그죠?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그림 딱 처음에 우리가 이론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적도하고 중위도 부근이 지금 어때요? 빨갛고 노랗고 부분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지. 그지?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 잊어버렸었던 거지. 저위도는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지역들이 존재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적도 부분은 햇빛이 많이 내리쬐기는 하지만 비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염분은 낮고 중위도로 올라가면 우리가 바람도 불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날씨들이 적도에 비해서 비가 적게 오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높겠지. 그 다음 고위도로 올라가면 빙하 때문에 당연히 염분이 낮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닥 외우지 않고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을 보면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 우리가 봐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겨울하고 여름이 있는데 어디가 염분이 높겠어? 당연히 겨울에는 염분이 어떻게 건조하지? 비가 안 오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염분이 높고 여름엔 비가 많이 오니까 염분이 낮을 거야.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여름이 염분이 낮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만한 것들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된다. 담수의 유입이라는 건 하천이 유입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잖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황해가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정리한 것들은 사실 그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는데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하나 봐둘만 하겠죠. 그죠?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염류가 바닷물이 섞였을 때는 염류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왜냐하면 해수는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 순환하는 것 때문에 계속 섞인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극해, 동해, 홍해를 갖다가 염류를 비교를 해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염분의 비율이 78%로 조금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조금 하나 보고 갈까요? 자, 문제 10번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 30%/ml인 해수에 염류 A와 B가 7:1의 비율로 녹아있을 때 염분이 45%/ml인 해수에서 염분 A와 B 사이의 비율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염분비는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염분비 일정 법칙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염분비가 일정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30%/ml인 해수에서의 염류가 7:1이라면 40%의 염류의 비도 뭐가 돼야 된다? 7:1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염분이 높은 곳도 있고 염분이 낮은 곳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순환하면서 골고루 섞일 거기 때문에 항상 해수의 비율은 각자 조금씩의 염분들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분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염류의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7:1로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해류를 우리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 것을 해류라고 하는데요. 난류는 따뜻한 것, 한류는 차가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가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어떤 해류가 흐르고 있냐 하면 자, 약간 화면이 살짝 흐릿하다.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쿠로시오 해류, 황해, 동안, 연해주, 북한 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학교마다 조금의 우리가 조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한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 아이들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고요.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은 친구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우리나라의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 우리나라 지도를 살펴보니까 지금 파란색이 한류 차가운 거고 빨간색이 난류거든. 지금 보면 일본 쪽으로는 난류만 흐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해가 어떻노? 한류와 난류가 지금 만나고 있지. 그지?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야.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쿠로시오 난류다, 연해주 뭐다, 한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한번 살펴만 보고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조경수역. 조경수역, 우리나라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동해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얘들아, 차가운 물, 완전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여있는 미지근한 물이 물고기들 입장에서도 살기가 좋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적절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가 조경수역에 들어가서 굉장히 풍부한 어류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뭐 독도를 자기네 땅이다라고 우리가 우기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조경수역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석으로 갈 건데요. 조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민물과 썰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조류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석 간만의 차가 어떻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동해와 황해가 있는데 해운대 쪽, 우린 부산이니까 해운대, 선생님이 있는 곳은 부산이죠. 그죠? 그러면은 부산 쪽을 우리가 예로 들자 하면 자, 우리는 거의 지금 동해바다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거의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1년 내내 뽀송뽀송한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황해 쪽으로 가게 보면 우리 갯벌 체험을 하러 해운대 오진 않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갯벌 체험을 하러 황해를 가면 하루에도 물이 빠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서 아주 갯벌에서 꽃게도 잡고 조개도 잡는 그런 어떤 자원들이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해. 그래서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라는 것은 민물과 썰물이 차이가 큰 거고 조석 간만의 차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동해처럼 거의 바닷물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좀 이해가 갔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만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말들은 사실 잘 모르는 말이니까 처음 보는 말이니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만조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간조는 해수면이 다 빠져나가서 높이가 가장 낮아질 때입니다. 조차라는 건 뭐냐면 만조와 간조의 차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조석의 주기는 민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조석 간만에 차로 생기는 게 뭐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지? 조석 간만에 차로 생기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동해안보단 서해안이 크다라고 했다. 그지? 조석 간만에 차로 갯벌이 드러나고 그 다음 조차를 이용해서는 조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바닷길이 열려서 원래는 섬이었는데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섬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황해에 가도 아니 서해에 가도 확실히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조석 현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야 이제 우리가 해수의 전 단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열을 비열 부분으로 열 단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열 단원은 여러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면서 문제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단원의 제일 핵심일 것 같은 것들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조경수역은 어떤 난류와 어떤 한류가 만나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냐 하면 볼까요? 우리나라는 동한 한류와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그거 문장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나라에는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조경수역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꼭 포인트를 잡자면 조석 간만의 차. 그래서 조석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갯벌이나 조류 발전소, 물고기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열 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